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건 지난 25일 역시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엿새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벽 북한 발사체 발사를 보고받고 국가위기관리센터를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한미 군당국이 발사체 재원 등을 분석 중이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개최 여부는 분석이 끝난 뒤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외교안보 포럼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포럼 기간 내내 관련국 외교 장관들을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 부당성을 알리는 외교전을 펼칠 예정인데 일본 외무상과 만나 갈등 해결을 시도할지 관심입니다.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과 마약 유통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건물주인 대성이 불법 업소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고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은 오늘도 열대야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발사체 여러 발을 또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 군이 추가 발사에 대비하며 추적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세호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오늘 새벽 발사체 여러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장소는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입니다. 정확히 몇 발을 쏘았는지 어떤 재원의 발사체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25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한 지 엿새 만입니다. 이때도 역시 같은 장소인 원산 호도반도였는데 모두 600km까지 날아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시 비행 고도는 모두 50여 킬로미터였는데 지난 5월에 쏘아 올린 발사체와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형태인지 혹은 또 다른 형태의 발사체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아 지역 안보 포럼을 앞두고 이뤄진 것인 만큼 그 배경과 의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이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었는데요. ARF를 계기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었던 리용호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고위급 접촉도 무산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며 북미 간 실무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발사 역시 미국과 우리 정부를 겨냥한 불만을 표출하고 동시에 압박을 높이려는 의도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신형 무기를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함께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새벽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보고를 받았고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청와대 대응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는 오늘 새벽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통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의 발사체 재원 등에 대해서 한미가 함께 분석 중이라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개최 여부는 분석이 끝난 뒤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엿새 전인 지난주 25일 새벽에도 동해로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NSC 상임위 정례회의를 열어서 북한의 발사체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 북한이 엿새 만에 다시 발사체를 쏜 건데 그 배경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파악 중이죠? 네, 청와대는 북한이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를 준비하는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혀 언짢지 않다고 말했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그제 워싱턴에서 실무 협상이 빨리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도 지난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동력을 살려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9.19 합의에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고요.
또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북한이 위반한 데 대해서 제재가 가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우리 정부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중단을 요구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계획은 재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다시 발사체를 쏜 데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평가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한 데 대해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들을 인지하고 있다고 현지 시각 30일 언론에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미 행정부 당국자가 2발의 발사체가 북한에 의해 발사됐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장관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에스퍼 장관이 8월 2일 하와이와 호주, 뉴질랜드, 일본, 몽골, 한국 방문길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순방을 통해 에스퍼 장관이 주요 지도자들을 만나 방위 관계를 재확인하고 고위 당국자들과 양자 다자 회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출근길 현재 서울 등 중북부 곳곳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전 7시 반 서울과 경기 북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경기 고양과 인천 등 곳곳에 시간당 40mm 안팎의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북부에 오전까지 국지성 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낮부터 소강될 예정인데요.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에 최고 7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서 피해에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출근길 서울 등 중북부 곳곳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고요. 오전 7시 30분을 기해서 서울 경기 북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소식 방금 전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ARF 아세안 외교안보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뒤 출국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알리는 외교전을 펼치면서도 일본 외무상과 만나서 갈등 해결을 시도할지 관심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RF에 참석합니다. 최대 쟁점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증폭된 한일 갈등입니다. 포럼 기간 내내 관련국 외교장관들과 만나 일본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역시 이번 포럼에 참석하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자유무역 질서를 위한 각국과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노 외무상과는 한일 갈등 이후 처음 얼굴을 맞대는 만큼 별도로 만나 해법을 모색할지도 관심입니다.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한미일 외교장관이 한자리에 모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이번 포럼의 특성상 시한이 다가오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유지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검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불참하면서 지난해 관심을 모았던 남북 외교장관 회담은 올해도 불발됐습니다. 강 장관은 이와 별도로 한반도 비핵화 대화의 진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분쟁 중지 협정의 서명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양국 갈등에 대해 당사자 해결 원칙을 지키던 미국의 입장 변화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협상 기간 동안 분쟁 중지에 합의해라. 미국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분쟁 중지 협정 합의를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탠드 스틸, 즉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심각한 외교적 분쟁을 중지하는 협정에 서명할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을 편들기 어렵다며 당사자 해결 원칙을 내세우던 것에서 한 발 나아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원하면 개입하겠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If they would both want me to, I'll be. It's like a full-time job getting involved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다만 내용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신사협정을 통해 사태 악화를 막고
시간을 벌려고 모색하는 걸로 보입니다. 로이터는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일본이 다음 달 2일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빼는지 또 한국이 일본과의 정보보호 협정을 중단하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한미일 3자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모두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은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한미일 차관보급 3자 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일본의 경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방일단이 잠시 뒤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출국길에 나섭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짧은 일정인데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일 관계는 대단히 엄중합니다. 국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한일 관계는 65년도 국교 정상화 이후에 어려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의회 지도자들이 나서서 양국 관계의 협력 도출을 위해서 가계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저희 일행들이 여야 의원 일행들이 방일하는 것도 일본의 여당과 야당 지도자들을 고루 만나 뵙고 지금 양국의 입장을 진솔하게 대화하고 서로 파국으로 치닫는 것들 좀 막자 지혜를 봐서 그것을 각 정부에 전달해서 모든 문제를 외교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협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 여야 의원들도 만약에 한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그런 모든 것까지 우리도 협력할 그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것. 또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별위원회까지 기구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 차원에서 할 일은 다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도 일본 지도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만나서 어떤 글쎄요,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기 역할을 하는데 또 아주 꽉 메인 매듭을 푸는데 우리가 융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 또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건 일본 측의 지도자들의 이해도 아주 과거의 예를 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번에 우리가 크게 어떤 이렇게 하겠다라는 대안을 가서 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일본 정부, 특히 우리나 마찬가지로 정부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윤활유 역할, 가계 역할, 청매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일정은 거의 다 어제 오후에 픽스가 됐습니다. 일본의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과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 민주당 대표,
한일위원연맹의 누카카 회장과 가하무라 간사장 등이 만찬과 오찬 또는 방문 일정은 다 식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야 지도자들을 고루 모두 만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 방송 때문에 안 들리고 방송 그렇습니다.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이 사실상 자민당의 2인자 아니십니까? 아베 다음에. 그래서 그분과 면담하도록 다 되어 있고 또 누카카 한일연맹 회장도 자민당이시고 가하무라 간사장도 자민당이시고 그 외에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는 지금 연립정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대표까지 전부 여야 지도자들을 만나도록 확정되어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기 만나서 가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 전달하고 싶은 얘기 내용 같은 간단하게 요약 좀 해가지고 좀. 글쎄요, 지금 가장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나 국민들도 걱정하고 계신 부분은 내일 모레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 제외국으로 발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결정이 되고 시행령까지 개정되는 데는 한 2, 3주가 걸리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한 것이고 저희도 이번에 가서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갖고 양국의 외무 지도자들이 만나서 더 이상 이 문제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데 좀 노력해달라라는 얘기를 가장 간곡하게 얘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방법으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좀 그 기간을 유의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말씀들을 좀 진솔하게 또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베 총리에게 전달이 되고 그 외에는 우리 외교부에서 또 나서야 될 문제니까 그런 선까지 우리 얘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이 시행되고 또 연기를 할지 여부는 저희는 알 수가 없고 그런 사안까지는 제가 전달해서 그것이 될 경우에는 한국에 분명히 큰 파국이 지금보다 더 큰 파장이 일어서 마주오는 열차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까지 드려서 그것까지는 좀 지혜를 좀 갖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같이 하시는 의원님하고 같이 한 5분만 다시 여기서 5분 정도만 우리 의원들도 같이 모시고 와서 네. 저기 나오실 때 의원님 다 같이 좀 총알 좀 걸어 나오시죠. 네. 그리고 동선이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네, 국회 방일단 단장을 맡고 있는 서청원 의원의 말 듣고 오셨는데요. 10명 규모의 방일단이 국회 방일단이 일본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합니다. 일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불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서로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길 기대한다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서청원 의원이 조금 전 계획을 밝혔고요. 윤활유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말했습니다. 잠시 뒤 국회 방일단이 김포공항에서 출국할 예정인데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7월의 마지막 출근길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오전 7시 바늘기에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북부 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중북부 지방은 아침까지 국지성 호우가 이렇게 쏟아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사이 또 한 번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면을 보시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대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는 경기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영서 북부에는 20에서 70mm의 비가 오겠고요. 영서 남부와 충청 북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 한때 호남 동부와 영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사이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강릉의 최저기온이 29.7도로 초열대야 수준에 근접했고요. 서울도 26.1도로 나흘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충청 이남지방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릉과 대구 35도, 광주 33도로 어제만큼 덥겠고요. 서울은 어제보다 낮은 29도로 무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연일 대기 불안정으로 기습 소나기와 국지성 호우가 잦습니다. 산간이나 계곡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웨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밤사이에도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도로가 침수되는가 하면 대기 불안으로 낙뢰가 떨어져 정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로 상수도 공사 현장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된 겁니다. 거기 공사장 현장에 있는 분들도 다 도망쳐 나왔어요. 다행히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침수된 도로는 1시간 만에 정상화됐고 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남 김해초등학교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대와 철근이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 중이던 3명이 3m 아래로 떨어져 다쳤습니다. 경찰은 높은 습도에 약해진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9 구조대원이 사고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부산 자천 상거리 부근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승용차가 택시와 부딪히면서 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도로에 뛰어든 개를 피하려다가 가드레일과 부딪혔다는 관광버스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는 SUV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40대 운전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경기도 파주 곳곳에서는 무더위 속에 대기 불안으로 낙뢰가 계속되면서 정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문산읍 아파트 단지가 1시간 가까이 전기 공급이 끊겼고 탄현이 일대 주택가에서도 정전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과 마약 유통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건물주인 대성이 불법 업소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가수 대성이 재작년 매입한 서울 논현동의 9층짜리 상가 빌딩입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건물에 입주해 있던 무허가 유흥업소 4곳과 도우미 등을 적발했습니다. 이후 건물 소유주인 대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 회원제로 운영된 유흥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와 대성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됐는지, 마지막으로 경찰과 유착했는지 여부입니다. 연예인 연루 사건의 단골 손님인 유착설까지 나오자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수사팀 6명, 풍속팀 3명, 마약팀 3명 등 모두 12명이 투입됩니다. 경찰은 우선 대성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과 마약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일정 부분 수사는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인원을 보강해서 전담팀을 꾸리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대성은 소속사를 통해 건물에서 불법 영업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직접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대성이 매입한 이후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경찰의 단속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담팀까지 꾸린 경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만큼 의혹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부산 기장군 정가로에 있는 한의원 건물에서 큰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에 있던 직원 한 명이 대피했고 불이 다른 한의원 건물로도 옮겨붙어 모두 3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전남 염안군 서울리에 있는 고물상 야적장에서 불이 나 6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우 강성욱 씨가 성폭행 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6일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관련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어제 전체 조합원 5만 200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4만 2천여 명이 투표해 제적 대비 70.5%인 3만 5천여 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국회 이튿날인 오늘은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참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야당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영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2차장 등을 상대로 최근에 외교 안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대통령 전용 휴양지로 지정돼서 일반인들은 갈 수 없었던 곳이죠. 경남 거제 저도가 오는 9월부터 47년 만에 일반에 개방됩니다. 문 대통령이 시민들과 함께 저도를 둘러봤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여름 휴가를 반납한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거제도와 가덕도 사이에 있는 저도를 찾았습니다. 남해 바로 옆으로 400년 된 해송과 동백나무가 우거진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군사시설로 쓰였고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대통령 휴양지로 지정되면서 일반인들은 갈 수 없었던 곳인데 오는 9월부터 시범 개방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고 또 특별한 곳이어서 이런 곳을 대통령 혼자서 즐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들이 함께 즐겨야겠다라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재작년 문 대통령도 여름 휴가를 보낸 저도는 여의도의 7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섬입니다. 산책로와 전망대, 해수욕장, 골프장이 개방 대상이고 대통령 숙소인 청해대와 군사시설은 제외됩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5일 동안 하루 600명이 관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와 또 경남도가 잘 활용을 해서 이곳을 정말 새로운 어떤 관광 자원으로 특히 이 남해안 해양관광의 하나의 중심지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저도 개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미도 있습니다. 저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 올린 여름 휴가 사진 저도의 추억으로 유명해졌는데 문 대통령은 재작년 이곳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의 추억 저도를 국민의 추억 저도로 만들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저도 탐방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1973년까지 여기서 살았던 마지막 주민 윤현순 할머니 등 시민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청와대는 1년간 시범 개방한 뒤 국방부와 거제시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완전 개방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앞서 보신 저도 개방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첫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이 있었던 저도 바다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일반적인 수출 규제 보복 조치 이후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언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서 전남은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킨 충무공의 호국 정식이 서린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4일 부산에서 열린 규제혁신 관련 시도지사 간담회를 마친 뒤엔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WTO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미국에 대해서 정부가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130억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WTO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애초 밝힌 이행기간 1년을 넘기고도 판정을 이행하지 않자 이런 제재 요청서를 WTO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에서 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2017년 4월 연례 재심에서 관세를 최고 29.8%로 올렸습니다. 정부는 2014년 12월에 WTO에 제소했고 WTO 분쟁 해결기구 패널은 2017년 11월 미국이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해서 덤핑률을 상향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습니다. 검찰이 정의당 윤소화 원내대표에게 협박성 소포를 보낸 진보단체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서울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35살 유모 씨에 대해서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윤소화 의원실에 죽은 새와 흉기가 담긴 소포와 함께 민주당 이중대, 홍위병 등의 비난이 담긴 자필 메모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안이 중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영장실질 심사 뒤에 결정됩니다.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여중생 조은누리 양을 찾기 위한 합동수색이 아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단서 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양이 실종되기 직전에 찍었던 사진을 공개하고 발견 즉시 신고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 조양 실종 당시 3시간 전으로 부근을 지나던 차량 50여 대를 조사했지만 특별한 정황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광주 클럽의 복층 무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무허가 용적업자 37살 A씨와 클럽 직원 등 2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새벽 무너진 클럽 복층 무대의 용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YTN은 전체 사업비 규모가 6천억 원인 화성 바이오밸리의 관로 문제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부실 시공뿐 아니라 엉터리 보수 작업 실태도 드러나자 화성시가 시공사인 한화건설과 함께 관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가고 깨지고 하자 투성이로 드러난 화성 바이오밸리 관로 상태. 부실 시공 가능성에 엉터리 보수 작업까지 총체적 문제를 YTN이 연속 보도하자 화성시는 인수인계를 연기하고 지난 4일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런 것도 막 떨어져 있고. 관로 전수조사와 하자 보수 요청에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업체 물색을 서둘렀습니다. 환경부가 인증한 기술진단 전문기관 85곳 가운데 화성시와 협의를 거쳐 A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관로 내부 조사를 통해서 이상 항목을 저희가 이제 진단하기 위한 조사 수행 절차입니다. 관 파손부라든지 찢어짐이라든지 변형이라든지.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곧장 시작한 조사는 한 달 남짓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오수관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CCTV 조사가 한창입니다. 이번 조사는 우수관까지 모두 34km에 달하는 관로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가 관로 하자 조사를 맡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신뢰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말씀하신 어떤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한국환경공단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분들을 이제 의견을 구해서 지금 진단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을 따라서 검증을 전문 자문단에서 영상 분석까지 마치면 이르면 오는 10월 관로 보수 작업이 진행됩니다. 조사 분석 기간은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하자가 드러난 관로에 대해서는 교체나 보수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화성시는 관로 보수가 완료돼 운영에 문제가 없을 때 인수인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건과 영상을 조작해 관로 하자를 축소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하나 측에 대한 사법 처리 검토를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이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함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함 전 원장은 아산정책연구원 예산 10억 원을 빼돌려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8년 동안 1,000억 원 넘는 돈을 퍼붓지만 여전히 허허벌판인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 조성하려는 레고랜드인데요. 뭐가 문제인 건지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 의암호입니다. 레고랜드는 어린이 불로광구 이 레고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입니다. 의암호 아래 내려다 보이는 저 중도라는 섬이 대상지인데요. 제가 지금 다리 위에 서 있죠. 레고랜드로 들어가기 위한 왕복 4차선 다리입니다. 세금 수백억 원을 들여서 없던 다리까지 만들었는데 과연 섬 안쪽은 어떨까요? 전체가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습니다. 터만 파놓고 공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레고랜드 조성은 지난 2011년 외자 유치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외국계 회사와 5천억 원 투자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강원 도유지인 섬 부지 28만 제곱미터를 100년 동안 무상으로 넘기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줄줄이 터졌습니다. 청동기 시대 유물 수천 점이 땅속에서 나왔습니다. 수천억 떡고물에 회계 부정과 횡령, 공직자 뇌물 비리가 이어졌습니다. 시공사가 수시로 바뀌며 착공식만 3번 열렸고 준공은 미뤄졌습니다. 사업 전체가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지난해 말 영국 회사가 직접 레고랜드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얘기했던 투자 액수는 절반 정도로 쪼그라들었고 이마저도 강원도와 나눠내는 조건이었습니다. 문제는 또 생겼습니다. 개발을 맡겠다는 영국 회사가 강원도와 계약한 기존 시공사를 교체했습니다. 여기에 약속한 투자금 600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땅도 주고 돈도 내고 다리까지 미리 만들어준 자치단체는 이제 건설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감당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런데 레고랜드 사업은 처음부터 땅은 100년 공짜로 주고 집도 우리가 지어줄 테니 와서 영업만 해달라 이거예요. 네네네. 이거 그야말로 뭐 땅 짓고 헤엄치기죠. 이건 절대 손해볼 수 있는 장사 아니잖아요. 지난 8년 동안 테마파크를 만든다며 은행권에서 빌린 돈은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강원도가 보증을 섰는데 이미 1,500억 원 정도는 인건비 등으로 써버렸습니다. 하루 이자만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시민단체는 테마파크 조성 중단을 주장하고 있고 강원도 의회는 행정사무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영국 회사와 맺은 구체적인 협약 내용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요? 공개 안 하는 이유가? 계약이 명시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아, 계약의 비공개가 명시인가요? 네네. 불공정 계약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계속된 시행착오와 예산 낭비 비판에 최문순 강원지사의 핵심 공약인 호수 속 테마파크는 갈 길을 잃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94% 오릅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4인 가구는 월 최대 142만 5천 원까지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 36만 5천 원에서 41만 5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영우, 양의지 선수 등이 활약했던 경찰 야구단이 창단 1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이용표 서울경찰청장과 KBO 정운찬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야구단 해단식을 진행했습니다.
경찰 야구단 해체는 오는 2023년 의무경찰 완전 폐지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5년 창단해 2011년부터 퓨처스리그 8시즌 연속 우승을 달성했고 수많은 프로 아마추어 야구 선수들의 병역 문제 해결에 기여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있었던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정경두 국방장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이 오늘 2차례에 걸쳐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고 모두 우리 군이 포착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하면 북한은 적이다. 또 북한의 발사체가 정점고도 낮은 상태가 240에서 330km 정점고도가 낮은 상태로 이동한 거리가 240에서 330km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탄 레이더 또 이지스함에서 포착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앞서서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해서 재원이라든지 이동 거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정경두 국방장관이 조금 전에 정점 고도가 좀 낮은 상태이고 이동 거리는 240에서 330km로 비행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현지 시각 30일 이틀간의 회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맞춰 트위터로 소폭의 금리 인하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하 폭의 확대를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Here, I would like to see a large cut, and I'd like to see immediately the quantitative tightening stop. 연준이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 0.5%포인트 인하를 압박한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연준은 2015년 12월 7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그동안 모두 9차례 금리를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The Fed move, in my opinion, far too early and far too severely. It puts me at a somewhat of a disadvantage.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종료 시점을 당초 9월 말에서 앞당겨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유자산 축소는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 시중의 달러화를 회수하는 정책으로 양적 완화 정책에 반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경기가 더 활성화되도록 이번 회의를 통해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결정을 과감하게 내려줄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재선에 올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연준의 긴축 정책을 탓하면서 그래도 자신이 경제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경제를 지적으로 내세웠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른바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지하철 운행을 막아서 교통대란이 벌어졌는데요. 중국은 홍콩 시위가 미국의 작품이라며 미국은 불장난을 그만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콩의 지하철 노선이 교차하는 요충지인 가오룽반도 동쪽의 튜컹렁역. 이른 출근 시간대에 맞춰 지하철역을 가득 메운 시위대가 전동차 운행을 방해합니다. 이들이 승차장과 열차 사이에 몸을 걸치면서 출입문이 닫히지 않아 홍콩 일대에서 오전 내내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시위는 전날 중국 정부 산하 홍콩 마카오 사무 판공실이 시위 사태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기자회견을 가진 데 반발한 것입니다. I think my work and meeting could wait, but our freedom, safety, and human rights are taken away, and that can't wait. So I'm okay with it. 홍콩 시위대가 출근길 지하철을 막은 것은 지난 24일 에드머럴티 역에 이어 2번째입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 시위가 미국의 작품이라고 맹비난하며 미국은 위험한 불장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中国政府坚决反对任何外国势力企图插手或者干预香港事务。我们有决心、有能力
维护好香港的和平与稳定。 화춘잉 대변인은 폭력 시위대 안에 미국인이 섞여 있고 성조기도 등장했다면서 미국은 홍콩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북한 노동신문이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의 강경 대응을 지지한 것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홍콩 시위가 멈출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중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수도권 지역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 영서 북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인천 옹진에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현재 북동진하면서 서해상부터 유입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오고 있고요. 인천 옹진에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 지역은 오전까지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낮엔 빗줄기가 잠시 약해졌다가 밤 사이에 다시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영서 북부 지역은 20에서 최고 70mm의 비가 오겠고 그 밖에 중서부에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 내륙 지역은 오늘 오후 한때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간밤에도 동해안과 내륙 곳곳에서 열대야가 지속됐습니다. 밤사이 강릉의 최저기온은 29.7도로 초열대야 기준인 30도선 가까이 올랐는데요. 반면 서울의 최저기온은 24.7도로 이른 아침부터 강한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25도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낮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영동과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기온이 강릉과 대구 35도, 대전과 광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오늘 비가 오면서 무더위가 하루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북한 발사체 관련 속보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6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